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30명 발생했습니다. 이틀 연속 400명대를 이어간 겁니다. 자, 확산세가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역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긴장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만 60세에서 74세까지 고령층의 코로나19 백신 예약 종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약률이 70% 가까이 높아졌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발표된 어제 확진자 430명이고요. 어쨌든 주말 영향은 있겠지만 400명대라는 소식을 들으면 기분은 좀 좋아지거든요. 요새 흐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검사 건수가 한 2만 7천 건이니까 검사가 그만큼 적어서 확진자 수 좀 적었던 것 같고요. 예. 확진자가 적기 때문에 검사가 적으면 다행이지만 확진자가 있는데 우리가 검사가 충분하지 않아서 못 찾아내는 확진자가 있다면 그분들이 계속 N차 전파를 일으켜서 더 크게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고요. 예. 최근 한 3개월간 확진자 변화 양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3월 첫째 주 같은 경우에는 평균 확진자 수가 한 370명 정도였다가 4월 초에는 이제 감염제 생산 지수가 1.1을 상회하면서 계속 증가하고 3월 셋째 주에는 우리가 거의 659명까지 증가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580명, 560명 선의 확진자 수가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역의 긴장을 완화하게 되면은 지금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처럼 언제든지 급하게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각 지역에서 좀 교훈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지역별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예. 날씨가 좀 좋아지니까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고 특히 제주도가 그런데 막상 제주도의 상황을 보면 거리 두기 단계 2단계로 올렸을 정도로 상황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현재 제주도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마도 처음 시작은 이제 외부에서 많은 지역 간 이동 통해서 제주도를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제주도에 계신 분이 다른 지역을 방문하고 오시면서 감염 전파가 시작됐는데 그것이 특히 이제 변이 바이러스 중심으로 지역 사회에서 빠르게 확산이 돼서 또 감염 경로를 잘 알 수 없는 그런 집단 감염 사례들이 이어졌었는데요. 예. 지금 아직도 어느 정도 통제는 됐지만은 못 찾아낸 지역 사회의 숨은 감염자가 이미 퍼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긴장을 완화하게 되면은 우리가 못 찾아낸 감염 전파 집단으로 언제든지 생길 위험성이 높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제 미리 2단계로 올려야 되고 특히 이제 4, 5월 앞으로 이제 6, 7월 달에 더 방문자가 늘어날 네. 것 같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날씨가 더워지면 이제 환기보단 오히려 밀폐된 환경에서 에어컨을 많이 가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런 밀폐된 환경에서는 오히려 더 감염 전파 위험성이 높아서 지금 미리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진자를 통제하는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내용 이외에 좀 대책 마련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기존에 했던 어떤 방역 수칙, 특히 증상이 조금이라도 의심되시는 분들은 방문이나 접촉을 삼가해 주시고 네. 선제적인 검사를 먼저 받으셔야 되겠고요. 예. 또 아무래도 좀 가급적이면 조금 지역 간 이동을 조금 자제해 주시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취해져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 준수를 현장에서 좀 잘 지키시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방역 당국에서 예방 접종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제주도 지역에 있는 고위험 어르신들부터는 백신 접종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되겠고 예. 잔여 백신이 있다면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게 되는 다중시설을 관리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참여하셔서 이제 외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때 혹시 본인이 감염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분이 또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2단계를 올린다고는 하는데 그 일반 수도권의 2단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밤에 술집도 11시까지 운영한다고 하면 보통 일 끝나고 보통 11시면 보통 헤어지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아마 이제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 같고요. 예. 또 아무래도 현실의 어떤 시설을 운영하시는 업주들의 어떤 생계 네. 같은 것들 좀 고려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조금 필요할 때는 좀 확산세가 통제되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이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금 보상을 해드리면서
좀 당분간 집합 금지를 하는 예. 이런 노력들이 결국적으로는 경제적 이득을 봤을 때는 오히려 더 큰 확진자를 줄임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상이 따르느냐는 항상 문제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대구 같은 데 보면 대구도 다음 달 5일까지 대구에도 그 유흥 주전발 확진자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 5일까지 영국 변이 바이러스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중간에 영국 변이 바이러스도 발견이 됐고 지금 대구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그 급증하던 확산세가 약간 좀 정체된 것 같긴 한데 네. 오히려 이제 지금 대구 오늘도 31분이 확진되셨는데 오히려 최근 어제보다 좀 약간 증가한 양상이고 네. 감소세로 보기는 아직 어려울 것 같고 언제든지 확진자 증가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지금 이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특별 대책 기간 이렇게 설정한 것은 예. 그만큼 변이 바이러스 속도나 감염력이 더 높기 때문에 대구시 또 그 주변의 지역 지자체에 계신 어떤 경북권에 계신 분들 모두가 조금 더 좀 방역의 경각심을 갖자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 같은데요. 예. 그처럼 기존의 어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 수칙 준수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했을 때는 언제든지 빠르게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되겠고 예. 특히 이제 고위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우선 접종 대상자분들은 예방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노력들이 필요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살짝 방역이 해이해지면 그 틈으로 확 들어오는 것 같아요, 바이러스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발 그 변이 바이러스까지 오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될 텐데 그걸 막으려면 빠른 차단과 빠른 검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어떤 대책이 지금 상황에선 필요한 조치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검사를 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시 선별 검사 수 개수를 좀 늘려서 많은 분들이 접근하기 쉽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퇴근 후에 일과 시간 후에라든지 주말에도 검사를 받으실 수 있게 증상이 의심되거나 또 아니면은 동선이 겹쳤다고 문자 메시지를 받으셨을 때 예. 검사를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좀 많이 확대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조금이라도 좀 증상이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검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드려야 되겠고 네. 혹시라도 이제 접종을 안 받으신 분들 조금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대구시에서 좀 인력 여력이 있다면 좀 직접 찾아가서 접종을 해드린다든지 하는 노력들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워낙 지금 접종 건수가 많기 때문에 좀 나가실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대구 시민들께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예방접종 센터라든지 위탁 의료기관에 직접 좀 방문하셔서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미리 맞아두시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시겠습니다. 예. 예.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이 내용도 한번 짚어봐야겠는데요. 베트남에서 코로나19 인도 변이와 영국 변이가 혼합이 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도 이 두 변이 바이러스가 모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검사는 좀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변이 바이러스 검사는 유전체 전장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염기 서열 어느 부위에 어떤 변이가 생겼는지 결손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지금 또 이제 변이 바이러스의 어떤 특성에 영향을 주는 그 스파이크 단백질 부위만 좀 집중적으로 염기 서열을 분석하게 되면 조금 시간이나 비용을 조금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은 유전자 전장 검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주요 변이 바이러스 또 관심 변이 바이러스 할 거 없이 일단은 자료는 다 모으고 있고 어떤 변이가 있는지 다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뭐 이제 변이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은 D614G 그러면은 염기서열 614번째에 아미노산 서열이 D에서 G로 바뀌었다 이제 그런 뜻이기 때문에 부위별로 또 어떤 변이가 있었는지 결손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할 수 있어서 나중에 이제 관심 바이러스나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가 주요 관심 우려 바이러스로 분류가 변화가 생겼을 때 예. 다시 우리가 또 그 자료를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은 일단 유전체 전장 검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혼합 변이 검사도 자연스럽게 함께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일반적인 그렇습니다. 변이 네, 검사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예. 네, 하세요. 베트남 보도를 또 보면은 이 새롭게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공기를 통해서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미국 CDC나 WHO에서 말한 내용을 보면 공기 전파를 공식 감염 경로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공기 감염을 막기 위해서 거리두기지만 환기를 좀 더 신경 써야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 작은 비말에 의해서는 공기에 의한 전파가 굉장히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내라고 해도 우리가 충분한 거리두기를 했는데 환기가 안 되면 먼 거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동시에 감염되는 사례, 예. 작년 여름에 어떤 스타벅스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있었던 사례들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에어컨 바람을 타고 멀리 있는 사람까지 식당에서 전염이 된다든지 예.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밀폐되고 그런 환경에서는 얼마든지 거리두기를 충분히 해도 감염될 수 있다. 또 반대로 환기가 되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가까운 거리에서 비말 전파가 되면 밀접 접촉이 일어나게 되면은 야외라고 하더라도 안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잘 지키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겠는데요. 예. 초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공기 감염에 의한 가능성을 조금 낮게 생각했는데 워낙 전파력이 강하고 또 작은 비말에 의해서도 작은 양의 바이러스가 감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가 매우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백신 얘기해 보자면요. 백신이 이제 그 수급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번에 모더나 백신 내일 들어온다고 하던데 모더나는 이번에 들어오는 모더나 양은 좀 적잖아요. 양이요. 근데 모더나는 어떤 사람이 대상인 거죠? 맞는 사람이요? 네, 일단은 지금은 30세 미만 병원급 이상 종사자분들이 우선적으로 이제 맞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기존에 이제 병원급 이상 종사자분들 중에서는 직접 코로나19 환자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른 네. 2차 접종 완료를 해서 파이자 접종을 했다든지 아니면 지금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예.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지금 현재 30세 미만은 조금 제한적으로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30세 미만의 종사자분들, 의료 종사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맞으실 것 같고요. 예. 직접 환자를 보지 않더라도 앞으로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시게 되면은 추가적인 병원 내에서 전파 감염이 일어나게 되겠고, 뭐 행정을 하시더라도 또 환자분들하고 만나시거나 공간을 공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의료기관 종사자분들 먼저 이제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왔던 물량에 대해서는 의료 종사자 전부가 맞은 건 아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파이자는 이제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분들 위주로 맞았고, 네. 그다음에 그 밖에 의료기관 종사자, 병원급이나 또 의원급 종사자분들은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는데 이제 30세 미만 20대 분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좀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모더나 백신이 들어온 것을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30세 미만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중단이 됐고 화이자나 모더나만 맞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얀센 백신이 미국에서 55만 명분 얀센 백신 주겠다 말했는데 100만 명분을 넘게 준다고 해요. 그게 이제 곧 들어올 텐데 얀센이 아스트라제네카랑 구조가 좀 비슷한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얀센 역시 30세 미만은 못 맞게 되는 걸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이제 그렇게 권고를 했고요. 예. 물론 이제 해당 제약사에서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랑 바이러스 벡터 방식은 동일하지만 좀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좀 드물지만 혈전 발생 보고가 예. 100만 명 중에 특히 이제 젊은 여성분 같은 경우 한 7명, 네. 그리고 그 밖에 좀 연세가 많은 50세 이상 여성이라든가 남성에서는 100만 명당 1명 미만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예. 물론 이제 젊은 여성분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지만 100만 명 중에 7명 자체도 그렇게 높은 어떤 발생률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뭐 젊은 여성분들은 좀 다른 백신을 맞을 수 있으면 고려해보라. 그 정도만 이제 권고가 되어 있고 네. 특별히 이제 제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 연령층이 맞을 수 있게 미국에서는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같은 바이러스 벡터 플랫폼 백신을라는 전제 조건을 통해서 30세 미만 젊은 층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백신을 먼저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품목 허가가 우리나라에서 됐으니까 만약에 얀센이 들어오면 일단 바로 맞게 되는 상황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품목고 다 되어 있고 들어왔을 때 이제 한번 국가 출하 승인 과정, 그러니까 백신 품질에 문제가 없는지 제대로 함량이 들어있는지
또 관련 서류들을 검토해서 국가 출하 승인이 나면 바로 접종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예. 네. 일단은 30세 이하는 국내에서 얀센 백신 접종이 불가하기 때문에 얀센 백신을 이제 다른 대상들이 접종을 하게 될 텐데 어떤 대상에서 접종을 하고 또 30세 이하 군장병들은 그럼 어떤 백신을 맞게 되는지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얀센 백신도 많은 분들이 맞으면 좋은데 이제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여를 받을 때 이제 군 관련자분들이 맞는 조건으로 일단은 들어오는 네네. 거기 때문에 예. 뭐 대부분 아마 군 관련자분들 특히 이제 예비군이나 민방위군 위주로 접종이 될 것 같고요. 또 군 가족이라든지 또 군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련되어 있는 자주 만나게 되는 협력기관 이런 분들 모두 뭐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예.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아마 국방부라든지 외교부로부터 이제 대상 명단을 받아서 어느 정도 접종 대상자가 정해질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일부 대상되신 분들은 이제 통보를 받으시겠지만 지금 사전 예약하는 것처럼 1,500개 위탁 의료기관을 선정하셔서 네. 예약 날짜를 6월 10일부터 접종이 되니까 예. 이제 6월 1일이니까 이제 당장 내일부터 예약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예약을 해서 맞으실 수가 있겠는데요. 또 이제 그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바이알에 5인분을 맞게 되어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최소 잔여형 주사기로 하게 되면 잘하면 6인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또 백신이 들어와 봐야 알겠지만은 예. 좀 예를 들어서 5명씩 예약했지만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최소 잔여형 주사기로 추가 인원을 확보할 수 있으면 이제 그런 분들도 당일 예약을 통해서 네. 백신이 공개되면은 또 신청하시는 분들이 또 접종을 맞으실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추가 1이 떴을 때 확 들어가도 그게 걸리지가 않아가지고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지금 그 백신 1차 접종한 그 사람이 이제 최근에 조금씩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10%가 이제 전체 인구 수에 비교할 때 10.5%가 1차 접종이 끝났습니다. 6월 이제 그 3일까지인가요? 그 예약을 어르신들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백신 접종 네. 예약을요. 지금 예약률이 조금씩 올라가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인센티브도 있을 것 같고 뭐 노쇼 백신 지금 앱으로 신청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네,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어떤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해서 보도로만 접하던 것보다 또 주변 사람들이 많이 맞으시는 것을 보고 또 예. 좀 결정하셨던 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야 괜찮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네, 많군요. 그렇죠. 네, 예. 그런 분들이 또 좋은 동기를 주셨을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좀 아직 60세 이상 중에서는 계속 근무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예. 뭐 6월 근무 일정이 이제 5월 말에 나오니까 뭐 그 근무 일정을 보고 6월 달에 예약 일정을 좀 정하시려는 요일이라든지 시간을 예. 정하시려는 분도 좀 계셨을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예. 이제 추가적으로 6월 3일까지 어느 정도 접종률이 예약이 올라가는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이제 예약을 못 하시거나 백신 접종 아직 주저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좀 거꾸로 좀 적극적으로 알아봐서 왜 접종을 안 맞으시거나 예약을 못 하셨는지 예. 확인해서 그분들도 좀 많이 백신 접종에 참여시켜 드리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혹시 모르실까 봐 그러시는 거예요. 60세에서 64세 사이 분들은 직접 본인이 백신 접종 예약을 신청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그렇습니다. 기간이 6월 3일까지입니다. 오늘까지 4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 시간 놓치면 다시 뭐 9월이나 그 이후로 백신을 맞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그렇게 지금 예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백신 확보라든지 이런 여유분에 따라서 일정이 변경될 수는 있지만 예. 지금은 아마도 조금 백신 접종 순위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 6월 달까지 그 1,300만 명분의 백신을 목표로 세운 게 1,300만 명 중에 고연령층이나 고위험자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왜 그러니까 그 고연령층이 백신을 꼭 맞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시간이 예약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효과성과 안전성은 이제 믿으셔야 되는데 효과성이 우리가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게 나타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1차만 맞으셨는데도 감염 예방 효과가 거의 90%에 가까이 예. 나타나고 있고 일단 백신을 맞으시면 걸리시더라도 중증이나 사망 예방 효과가 현재까지 100%, 그러니까 한 분도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대부분 가벼운 이상 반응이 0.2%, 그러니까 1,000명 중에 2명 정도
뭐 좀 몸살이나 근육통 같은 것들을 뭐 좀 심하게 호소하셨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좀 걱정했던 희귀혈전증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뢰를 하셔야 되겠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백신 한 번이라도 맞으시면은 주변에 전파되는 확률이 거의 45% 감소하기 때문에 네. 내가 맞음으로써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백신 안 맞으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해질 수가 있겠고요. 예.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좀 백신 안 맞으신 분들과 별도의 다른 방역 수칙이 이제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일단 백신 접종을 맞으시게 되면은 본인의 건강도 좋지만 여러 가지 사회 활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일상생활에 좀 더 가까운 예. 생활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그 네이버 카카오로 노쇼 백신 예약할 수 있잖아요. 저도 굉장히 많이 빨리 그 맞고 싶은 생각에 계속 보는데 3위 들어왔는데 바로 없어져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맞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걸 좀 아시면 또 맞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접종률을 좀 더 올리려면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게 또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홍콩에서는 아파트 경품으로 나오고요. 백신 맞는 사람한테. 또 미국인가요? 뭐 대학교 전액 장학금까지 경품으로 이렇게 주더라고요. 네, 네. 뭐 그런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 드는데 어떤 인센티브가 사람들 접종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직접 소유자 중심으로 물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좀 들어보는 거. 네. 그러니까 물론 다 들어드릴 수는 없지만 그중에서 타당한 것은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고. 몇 가지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일단은 뭐 원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젊은 층, 그러니까 계층별로, 네네. 연령별로 다양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인터뷰하면 뭐 여행을 가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 예. 같고요. 그래서 또 2차 접종까지 완료하려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최소한 13주는 걸리기 때문에 좀 미리 맞으셔야지 우리가 2차 접종 완료까지 될 수가 있어서 네. 좀 서두르시는 부분이 있겠고요. 물론 이제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기 위해서 난 안 맞겠다 이러신 분이 간혹 계신데 아, 그래요? 그러지 않고 우선 접종 대상자분들은 네. 먼저 맞으시는 것이 다른 분을 도와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양보하지 말고 우선 접종 대상자 60세 이상 어르신들 만성질환자분들 적극적으로 접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어떤 백신 인센티브의 어떤 그런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백신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백신 어떤 방역 수칙을 다르게 적용하는 인센티브도 있을 것 같고 네네. 또 한편으로 이제 금전적인 인센티브 같은 예. 것도 좀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떤 효과성과 안전성이 중요한 분도 있지만 또 어떤 그런 것보다도 또 내가 좀 뭔가 인정을 받고 싶으신 그러니까 사회에 기여했다. 내가 백신을 맞음으로써 감염 전파를 줄이고 하는데 기여했다라는 것을 좀 인정받고 싶으신 분들께는 네. 뭐 배지를 달아드리거나 박수 쳐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또 아니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소셜 데이팅 앱에 그 배지를 이렇게 인증을 해주면은 매칭률이 14% 증가했다 이런 보고도 있어서 또 뭐 이제 글쎄요 이제 뭐 개인적인 소셜 생각 데이트 앱이요? 데이트 예. 앱 네네 그런 거에 이제 이 사람은 백신을 맞았다 그러면은 데이트 신청에도 많다고 하니까 예,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많이 쓰시는 뭐 카카오톡에 또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뭐 백신 인증 마크를 조금 해드리면 예, 우리가 조금 뭐 괜찮겠네요. 만날 때 좀 더 편하게 만나실 수 있다든지 네. 그래서 다양한 인센티브안들을 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좀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예. 인센티브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제공해 주는 것도 있지만 예. 아마도 이제 민간 기관에서 어떤 좀 이렇게 판촉용으로 또 많은 인센티브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이제 너무 또 많거나 좀 근거가 없으면 또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예. 좀 가이드라인이나 조금 이제 좀 교정을 해주는 그런 기전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해서는 수급도 중요한 부분일 텐데 현재까지 물량은 좀 충분하게 확보가 된 상황입니까? 네, 일단은 2분기는 이제 순조롭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제 3분기 같은 경우는 8천만 회분이 도입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네. 구체적인 일정이 좀 나오지 않아서 조금 3분기 7, 8, 9, 3개월 중에 언제 어떤 백신이 들어올지는 좀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 될 텐데 예. 여러 가지 좀 불안한 변수는 있지만 일단은 3분기에 예정대로 많은 우리가 접종을 양을 확보할 수 있다면은 지금 우리가 접종 속도로 봤을 때는 빨리 많은 분들이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조금 물량을 좀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아직 당사에서 어떤 백신 출시를 조금 늦추고 있어서
이거 3분기 중에 아마 이제 출시가 될 것 같은데, 그 노바백스가 좀 변수가 될 수가 있겠고, 이제 모더나도 이제 많은 양이 들어올 것 같고, 또 이제 송도에서 우리나라에서 직접 생산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3분기 중에 이제 언제 조금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될지, 물론 이제 원액을 병에 담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바로 출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얼마만큼 빨리 될 수가 있겠나. 그래서 위탁 생산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현지에서 수입되는 분위를 좀 조기에 많이 확보할 수 있다면은 좀 3분기 백신 접종 일정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 좀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 접종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자기 순서가 왔을 때 빨리 맞으시는 것들이 지금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일단 정부의 계획대로 들여오는 게 얼마나 그 수급이 원활하냐 그게 제일 첫 번째 문제고요. 네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면 예전에는 그 뭐 교차 접종이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1차 아스트라제네카, 2차 뭐 화이자 모더나 이런 게 지금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온 그런 이유가 그렇게 해야지 효과가 더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백신이 부족해서 이렇게 합쳐도 효과가 있다 이래서 그런 건지 어떤 거였어요?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충분하더라도 교차 접종을 해서 효과가 더 좋다면은 교차 접종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영국에서 하고 있는 연구 중에는 1차를 아스트라제네카를 백신을 맞고 2차 접종, 교차 접종 대상을 7가지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게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어떤 백신으로 교차 접종했을 때 효과가 더 좋고 이상 반응이 어떤 정도 차이가 있고 또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은 분들을 1차 백신으로 빨리 맞추고 2차는 좀 다른 백신을 맞춘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장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교차 접종에 대한 안전성이나 효과에 대해서 아직 좀 충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자체적인 어떤 임상 시험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아마 특별한 이상 반응이 더 증가하지 않고 효과가 더 좋다면은 교차 접종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겠고 특히 이제 우리가 부스터 접종, 그러니까 추가적인 추가 접종 같은 경우에도 교차 접종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지금은 백신 종류를 가리지 말고 일단 먼저 맞으시고 나중에 교차 접종이나 추가 부스터샷 접종 같은 것들은 좀 나중에 고민하시더라도 일단 지금 빨리 맞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접종에 좀 동참을 하셔서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